가수이자 연예인이며 한국 연예계의 유명 인사인 김흥국은 40년이 넘는 경력을 통해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1959년 4월 11일 서울 번동에서 태어난 그는 인내와 열정, 애국심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과 혹독한 도전을 안고 있기도 합니다. 66세의 김흥국 씨는 왕상리와 같은 노래나 대한가수협회 회장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빛나는 성공에서 가슴 아픈 실패, 사랑과 가족에서 정치적 논란에 이르기까지 그의 격동의 인생 이야기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글은 요청된 구성에 따라 김흥국의 삶의 가장 깊은 측면을 탐구하며 그의 가장 큰 슬픔, 경력, 업적, 사랑과 결혼, 재산, 그의 아내 윤태영과의 공유, 요약된 결론에 초점을 맞춥니다. 김흥국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그의 정치적 견해와 관련된 논란으로 인해 일부 대중과 충성스러운 팬들의 애정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특히 그가 공개적으로 보수 정치인을 지지하고 논란이 되는 정치 문제에 연루되었다는 비난을 받은 후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김흥국은 밝고 친근한 이미지로 한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아티스트였지만 2012년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등 정치 캠페인에 참여하거나 최근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정치 행사에 참여하는 등 일부 청중의 거부감에 직면했습니다. 2024년 말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자 윤석열을 지지하는 행사에 참여했던 김흥국이 비판의 중심이 됐다. 전가, 왕상리 등의 노래로 그를 사랑했던 일부 옛 팬들은 그를 공적을 배신한 자라고 부르며 실망감을 표했다. 이로 인해 그는 외로움과 사색에 빠졌고 오랜 세월 쌓아온 명성과 애정의 일부를 잃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슬픔은 대중의 비난에서 비롯되었지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무력감에서 비롯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연예계에서 연예인 마니아라는 별명을 얻은 김흥국은 늘 웃음과 즐거움을 선사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치적 선택이 일부 청중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여겨지자 그는 자신 일부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옳다고 믿는 일을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등지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그는 2023년 유튜브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사과하고 설명하려고 노력했지만 대중과의 관계에서 생긴 균열은 회복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러한 고통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슬픔의 또 다른 측면은 정치적 논란으로 인해 일부 동료 및 조직과의 관계가 긴장되는 것입니다. 김 씨는 2011년 한나라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뒤 MBC에서 출석 금지를 당했고 방송국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그는 주요 쇼에 출연할 기회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자존감도 손상되었습니다. 전직 해병대원이자 자랑스러운 애국자인 김 씨는 자신의 행동이 자신의 경력을 정치화했다는 비난을 받았을 때 오해받았다고 느꼈습니다. 그 슬픔은 단순히 경력적인 손실이 아니라 한때 그가 중심이었던 연예계에서 고립감을 느낀 것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씨의 슬픔은 가족의 명예를 논란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어려움에서 비롯됩니다. 그는 김주현과 김동현이라는 두 자녀의 아버지로서 항상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대중의 비난이 그의 가족에게까지 퍼져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들을 공영에 빠뜨린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그의 딸인 김주현이 2017년 아이돌 학교에 참여했을 때 그녀의 아버지의 정치적 선택 때문에 그녀에게 부정적인 댓글이 쏠렸던 적이 있습니다. 김 씨는 이 말에 마음이 아팠다. 그는 항상 자식들이 각자의 재능과 노력에 따라 평가받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김흥국의 선수 생활은 빛나는 성공과 가슴 아픈 실패가 뒤섞인 기복이 심한 긴 여정이었으며 기쁨과 고통으로 여러 번 눈물을 흘린 끊임없는 노력도 있었습니다. 김 씨는 서울 번동에서 태어나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으며 어머니 김점례 여사는 그의 회복력 있는 정신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김 씨는 서라벌고를 졸업한 뒤 해병대에 입대해 강한 의지와 교율 감각을 키웠습니다. 바로 이 시기가 그의 성격을 형성했습니다. 그는 음악을 사랑하는 청년에서 자신의 열정을 추구하기로 결심한 사람으로 변화했습니다. 김 씨는 1980년대 초반 록밴드 대장성의 드러머로서 음악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솔로 가수로서의 잠재력을 깨닫고 밴드를 탈퇴하고 1985년 Pale Flower Petals라는 곡으로 데뷔했다. 이 노래는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그가 연예계에 진출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전환점은 1988년 김연아가 AMB 드라마 인간시대 전가의 겨울일기에 출연해 말기 질환을 앓는 소녀의 감동적인 이야기 속 청년 역을 맡았을 때 찾아왔다. 그가 방송에서 부른 전가라는 노래가 큰 인기를 끌면서 김 씨의 이름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게 되었다. 이러한 성공으로 그는 제4회 골든디스크 어워즈에서 인기상을 수상하고 MBC 톱10 가수상을 수상하며 가수로서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전개에 이어 김 씨는 1989년 두 번째 히트곡이 된 트로트곡 왕상리 등의 노래와 워블링, 스크래칭 등의 독특한 댄스로 이름을 알렸다. 그는 유머와 폭발적인 에너지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친숙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1991년 이경규가 진행하는 MBC 야간 침입 카메라에 첫 게스트로 출연해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며 업계에 예능광이라는 입지를 굳혔다. 김 씨는 1990년대에는 라디오쇼 진행자, 2010년부터 2011년 MBC 김흥국, 김경식의 황혼부터 2002년 한국 월드컵 캠페인과 같은 주요 행사에 참여하는 등 다른 역할도 시도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월드컵을 공동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해 5시간 동안의 여정을 감행하며 애국심과 열정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또한 대한가수협회 회장을 맡고 해병대 제향군인회 부회장을 맡는 등 리더십 역할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또한 음악산업의 젊은 재능을 지원하는 김흥국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런 활동은 그의 재능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 대한 그의 헌신도 보여줍니다. 하지만 김 씨의 경력은 좌절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의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2011년 한나라당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AMBC에서 출석 금지를 당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그는 여러 차례 TV에 출연할 수 없게 되었고 대중의 존재감에 의존하는 예술가로서의 경력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김 씨는 MBC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지만 이로 인해 논란이 커졌고 그는 한동안 고립되었다. 또 다른 실패 사례는 2024년 광복절에 개봉하여 김연아가 주연을 맡은 영화 목련곶 필 무렵이 관객과 조선일보를 포함한 언론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기념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이 영화는 허약한 각본과 깊이 부족으로 비판을 받았다. 김 씨는 이 프로젝트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의미 있는 작품을 만들어내고자 했기 때문에 이 실패는 실망스러웠다. 게다가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등 그의 정치 활동은 일부 시청자들의 눈에 그의 이미지에 손상을 주었고 이로 인해 그의 팬층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김 씨의 경력에 대한 노력은 그를 여러 번 울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는 1988년 골든디스크 어워즈에서 인기상을 받았을 때였다. 박수갈채 속의 무대에 오른 김 씨는 작은 밴드에서 드럼을 연주하던 시절부터 청중에게 무시당하던 시절까지 처음 시작했을 때의 힘든 시절을 회상하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가족이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열정을 추구하도록 늘 격려해 주신 어머니 김점례 씨의 지원을 떠올렸습니다. 또 다른 한 번은 김 씨가 왕상리라는 곡을 완성한 뒤 스튜디오에서 눈물을 흘렸다. 청중의 마음을 울릴 만한 노래를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 눈물은 거절에 맞서는 것부터 명성의 압박을 극복하는 것까지 수년간의 희생에 대한 해방이었습니다. 김흥국은 개인적인 경력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와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면에서도 성공을 이루기 위해 항상 노력해왔습니다. 그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다재다능한 아티스트, 가수, 진행자, 그리고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전가, 왕상리와 같은 고전적인 노래를 통해 이를 달성했는데, 이 노래들은 여러 세대의 한국인들의 기억에 깊이 새겨졌을 뿐만 아니라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골든 디스크 어워즈 인기상과 MBC 톱10 가수상을 수상한 것은 그의 재능과 가요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증명하는 사례다. 김 씨는 또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리더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가수협회 회장으로서 공연 기획부터 김흥국 장학재단을 통한 장학금 지원까지 젊은 예술가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도 아래 새로운 재능이 발전하는 것을 보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이를 통해 의미 있는 유산을 남겼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또한 그는 2002년 월드컵 관련 활동을 통해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에도 힘썼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기여했다. 김정은이 항상 목표로 삼았던 또 다른 업적은 전통적 가치와 애국심을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불교도로서 불교가수협회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그곳에서 정신적, 문화적 음악 행사를 조직했습니다. 그는 한국 역사를 기리기 위해 목련곶 필 무렵과 같은 프로젝트도 맡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김 씨는 66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전통과 현대적 사운드를 결합한 새로운 트로트 앨범을 제작하여 다양한 세대의 청중을 연결하고자 하는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의 끈기는 위대한 목표를 달성하려는 그의 결의를 증명합니다. 김흥국의 사랑과 결혼은 큰 기쁨과 어려움이 뒤섞인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가수로서 전성기를 누리던 1990년 10월 30일 윤태영과 결혼했다. 대중 앞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내성적인 여성인 윤 여사는 30년 넘게 김 여사의 변함없는 지지자였다. 그들에게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딸 김주현, 2001년 미,